자, 여러분 항등식이 뭐예요? 항등식. 그쵸? 뭐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맨 앞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어떤 문자에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 우리가 중1 때 뭐라고 배웠냐면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방정식은 어떤 x의 값에 따라 x의 값에 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또는 거짓이 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방정식의 목표는 어떤 x를 집어넣으면 참이 됩니까? x를 구해주세요. 해를 구하는 게 방정식의 목표예요. 우리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까지 배웠죠. 그쵸? 항등식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쵸? 뭐라고 써있냐면 주어진 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근데 사실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얘하고 얘가 똑같거든요. 그쵸? 항등식은 그럼 어디다 써먹습니까? 항등식은요, 그 문자, 이거는 우리가 이걸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요. x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그쵸? x 값을 구하는 게.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거든요.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건 알려줍니까? 알려줘요. 알려줘요. 얘는요, 얘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k는 뭡니까? 이게 목표예요. 이게. 그러면 얘를 얘랑 얘랑이 항등식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랑 똑같아야 돼. 그래서 K는 3이야. 이렇게 구하는 게 개수를 비교하는 거죠. 됐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항등식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니까 야, 나 여기다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을 거야. 아무거나 넣어도 되죠. 당연히 0을 넣는 게 제일 편하겠지만 우리는 일부러 1을 넣어볼 거예요. 1을 넣어보면 얼마예요? 뭐 이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쵸? 당연히 0을 넣는 게 정상적인 거죠. 어쨌든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를 이용해서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과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서, 그 중에 당연히 제일 편한 숫자예요. 숫자를 집어넣어서 얘를 개수를 구하는 수치 대입법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항등식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미정계수법. 항등식의 목적은 정해지지 않은 미정계수,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방정식의 목적은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됐습니까? 미정계수법엔 두 가지가 있다. 뭐?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다. 그쵸?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근거,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항등식이라는 건 개수를 알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고, 뭐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그래서 언제 개수비교법을 씁니까? 전개하는 게 편하면 개수비교를 하면 되죠. 그냥 쭉 전개해놓고 얘랑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겠죠. 근데 전개가 되게 어려우면 이게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쵸? 우리가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수치대입법은 와, 이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겁나 간단하게 풀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쵸? 그럴 때 수치대입법을 쓴다. 자, 나머지 정리는 조금 이따 가서 얘기합시다. 뭐 조립제법도 다 아는 얘기니까. 자, 얘가 항등식이 된대요. 이거는 그냥 너무 쉽죠?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2차, 1차 상수, 2차, 1차 상수니까 얘랑 같고, 마이너스 3이랑 얘랑 같고, 얘랑 같다. 뭐 이렇게 푸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넘어갈게요. 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대요. 자, 이 경우는 얘를 전개해서 풀어도 되고요. 그쵸? 개수비교법을 쓰려면. 얘를 개수비교법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bx 더하기 a 빼기 b 더하기 c. 이렇게 쓰면
얘가 3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4고요. 얘가 7입니다.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단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숫자를 집어넣는 게 좋죠. 먼저 1 집어넣어 봤어요. 1을 집어넣어 봤더니 3 빼기 4 더하기 7은 C 그냥 이렇게 되죠. C가 그냥 바로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뭘 집어넣습니까? 아무 숫자나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뭐 예를 들면 0 집어넣고 2 집어넣거나 계산하기 편한 숫자를 집어넣는 거죠. 됐습니까? 네, 끝이에요. 됐나요? 네. 0 집어넣고 2 집어넣어서 A, B에 관한 식을 2개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넘어갈래요? 자, 얘도요. 이 식을 전개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가 금방 나오겠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오른쪽이 0이 돼서 그쵸? 오른쪽을 전개한다. 이런 방법 하나랑 수치대입법을 쓰면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B를 구하려면 0을 집어넣으면 안 돼. B가 안 나오거든.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네, 1을 집어넣어서 B를 구하는 거죠. 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A를 구하고요. 넘어갈게요. 이게 수치대입법의 아주 대표 문제죠. 예를 들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없어지고요. 여기 마이너스 2A가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이게 수치대입법의 아주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은 2를 집어넣으면 A 쪽하고 C 쪽이 없어지죠. 그쵸? 네, 넘어갈게요. 이거 너무 쉬운 문제라서. 자,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K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EKX라고 쓰는 게 아니라 K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K가 어떤 값을,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된다라는 말은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돼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기준 문자가 뭔지도 되게 중요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기준 문자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기준 문자가 x, y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x, 뭐 y, 뭐는 0 이러면 0, 0,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네. 기준 문자가 x, y, x, y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a 더하기 2bx a 빼기 3b 아니에요. 아직 저쪽에 하나 안 했군요. 더하기 8x y a 마이너스 3b 빼기 7 y는 0. 얘가 x, y의 값에 관계없이 임의의 두 실수라는 말 됐어요? x의 값에 관계없이 임의의 x에 대해 x가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모든 x에 대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앞으로는 a자를 뒤집은 거예요. a자를 뒤집은 all x예요. 됐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을 표현을 다 여러 개로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라고 얘기하면 A값, B값이 나올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 이번에는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을 알려줬어. 나머지가 x 빼기 3이래. 이때 a, b 값을 구하래요. 이거는 저 첫 번째 문장 다항식이 어쩌고 나머지가 x 빼기 3일 때 라는 식을 수식으로 딱 옮겨 쓰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까지만 하면 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고 이게 항등식이거든요. 항등식이란 말이 없어도
그쵸? 왼쪽하고 오른쪽이 똑같은 식이네.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A, B를요? 네. 오른쪽을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하던가. 됐어요? 아니면 x에다가 되게 편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렇다고 이거 여기 0 만들겠다고 3분의 4 집어넣으면 이 왼쪽이 완전 난리죠. 그쵸? 0하고 1 같은 거 집어넣는 게 제일 속편하죠. 그쵸? 네. 0하고 1 같은 거 정도 집어넣어서 A, B를 구하던가 뭐 개수 비교를 하든 수치 대입을 하든 편한 방법대로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 예전에 지난 시간에 이거 얼핏 얘기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맨 왼쪽하고 요 안쪽까지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요. 지금은 자,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얘고요. 이번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오씨, 마이너스 3의 5제곱이야? 5의 세제곱이야? 아니야, 잠깐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네? 그쵸? 네. 마이너스 5의 세제곱. 가로 뭐 치나 안 치나? 그러면 A0 마이너스 A1 뿔, 여기다 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번 답은 구했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뭐야? 2번 답은 마이너스 125예요. 됐습니까? 요거 두 개 더하고 빼면 홀수 부분, 짝수 부분 구해진다라는 거 알고 있죠? 네. 뭐. 답이 5의 6제곱 이런 식으로 넣으면 어디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2의 10제곱은 1024죠? 2048까지는 계산하지만 일반적인 숫자는 얘네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는 세 자리까지는 표현하지만 네 자리부터는 지수법칙으로 써요. 그러니까 3의 5제곱까지 5의 3제곱이나 3의 5제곱 정도는 그냥 계산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세 자리까지. 왜냐면 수능의 단답형 답이 0부터 999까지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는 형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의 10제곱이 답이라고 해도 1024를 답으로 쓸 수는 없어. 단답형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뭐 객관식일 때는 2의 10제곱이나 1024 같은 경우에는 2의 10제곱이든 1024든 이렇게 쓰는데 3의 7제곱을 계산하지는 않아요. 3의 6제곱까지가 그 세 자리 숫자거든요. 3의 6제곱은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됐어요? 근데 3의 7제곱을 뭐 숫자로 뭐 2000 몇 뭐 이렇게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자리까지는 요구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나머지 정리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정리부터 다시 할게요. 여기까지 하세요. 네. 끝.